사실적 상고사 상식화 및 올바른 세계사 정립을 통한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 복원.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142. 고신백가의 사국시대 30. 백제 연대기 1. 제1대 온조왕 서기전 18년 서기 28년. 제1대 온조왕 서기전 18년 서기 28년. 1온조의 출생. 서기전 58년경에 북부여의 졸본에서 온조가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탄생하였다. 소선호는 북부여 졸본 고무서 단군의 둘째 딸로서 동부여 헤브루왕의 서손인 우태와 서기전 65년경에 혼인하여 비류를 낳았고, 우태가 죽은 후 서기전 59년에 고주몽과 재혼하여 서기전 58년 이후에 온조를 낳았던 것이 된다. 고주몽에게는 동부여에서 서기전 59년경 이전의 예시부인에게서 얻은 유리가 있었다. 이 진범백제 어하라고. 서기전 42년에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를 따라 이복형 비류와 함께 아버지 고주몽이 단군으로 다스리던 북부여의 졸본을 떠나 패대 지역의 진번 땅으로 가서 정착하였다. 서기전 37년에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를 세운 이유는 단군 조선 땅의 동쪽에 위치한 부여라는 이름 대신에 단군 조선 시대에 동서로 보아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였던 나라이면서 서기전 1285년 이후에 고씨가 다스렸던 구려구리를 회복하는 등 단군 조선의 땅을 되찾기 위한 것인데, 고구려라는 국호는 다물 정책이 담겨진 국호가 된다. 서기전 239년 4월 8일에 군사를 일으켜 서기전 232년에 단군 조선을 접수하였던 해모수는 곧 구려 출신으로서 부여에 수도를 두었던 것인데, 고주몽은 서쪽으로 구려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고해시의 구려라 한 것이 된다. 서기전 31년에 소선호가 고구려 고주몽 성제로부터 어하라어라 하백제말 어른로 책봉되었다. 즉 소선호의 나라인 어하라국은 고구려의 제후국이 되는 것이다. 서기전 19년에 소선호가 흥하자 비류가 장자로서 소선호의 대를 이어 즉위하여 어라하가 되었다. 이에 고주몽 동명성제께서 붕하고 태자 유리가 제2대 고구려 태왕이 되었다. 3온조의 십제 건국. 서기전 18년 온조가 독립하기 위하여 십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어하라국진 범백제를 떠나 마한 땅의 미추홀 밑골 을 거쳐 한강을 따라 올라가서 마한왕 제구대 개왕으로부터 땅을 할양받아 한산 밑에 위지성에서 십제를 건국하였다. 사동명왕묘 건립. 5월에 고주몽 성제를 모신 동명왕묘를 세웠다. 이로써 온조왕의 아버지는 동명성제 고주몽이 분명하게 된다. 온조왕의 나이를 계산하더라도 고주몽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고주몽 성제 이전에 동명이라 칭한 인물이 북부여 시대의 졸본의 한으로서 서기전 86년에 북부여 천왕이 되었던 고두막 단군인데, 비류의 아버지가 되는 우태는 서기전 86년에 동부여왕이 된 헤브루의 서손으로서 고두막 천왕의 태자 고무서의 둘째 딸인 소선호와 혼인하였는 바, 온조왕이 고두막 천왕을 모신 것이라 보기에는 거리가 있게 된다. 오말갈 방비. 서기전 17년에 우름이 우보를 맡아 병마를 관리하였다. 서기전 16년 가을에 말갈이 침입하였으나 물리쳤다. 6흉년이 들다. 서기전 15년에 가뭄이 심하게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 7. 낭난과 수교. 서기전 15년 가을에 낭난과 수교하였다. 여기 낭난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인 마한 땅의 대동강 유역에 있던 최씨의 낭난국이 된다. 서기전 195년에 최숭이 발해만 유역에 있던 단군 조선의 낭낭에서 한반도로 배를 타고 이동하여 대동강 평양 지역에 정착한 것이 되는데, 처음에는 북부여를 상국으로 모셨으나 북부여 후기에 북부여가 쇠퇴하자 한과 우호적 관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서기전 108년에 발해만 유역의 낭낭은 소위 한사군이 되어 서기 313년에 고구려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낭낭군이라는 이름으로 생멸을 반복하였는데, 한반도 평양의 낭낭은 서기 37년에 고구려의 호동왕자로 인하여 고구려에게 망하였던 것이 된다. 즉 서기 37년 이후에 기록되는 낭낭은 발해만 유역에 있던 낭낭이 되는 것이다.
팔말갈의 침입. 서기전 11년 말갈이 3천여 명의 군사로 침입하여 위례성을 포위하였다. 백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싸우지 않자 10일이 지나 말갈군을 공격하여 500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하였다. 가을에 백제는 마수성을 쌓고 병산에 목책을 세웠다. 구마한 공격. 서기전 9년에 실록이 마한을 공격하였다. 신말갈의 침입. 서기전 8년에 말갈이 병산으로 침입하여 목책을 부수고 100여 명의 군사를 죽인 뒤 약탈하고 돌아갔다. 10일 왕모가 돌아가시다. 서기전 6년 봄에 위례성의 늙은 노파가 남자로 변하고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모께서 돌아가셨다. 여기서 왕모는 온조왕의 어머니 소선호가 아니다. 소선호는 서기전 19년에 어하라국에서 흥하고 비류가 대를 이었던 것이다. 사실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비유적인 표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서기전 19년에 소선호가 흥하지 않고 온조를 따라왔다면 서기전 6년에 왕모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서기전 6년을 소선호가 흥한 서기전 19년으로 보면 서기전 18년은 서기전 31년이 되고 서기전 31년은 소선호가 어하라국으로 책봉받은 해가 되는데 소선호의 어하라국의 역사가 온조백제의 역사에 중첩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늙은 노파가 남자로 변하고 호랑이 5마리가 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비류가 왕이 될 목적으로 서기전 19년에 어머니 소선호로 변장하여 궁으로 자객과 함께 들어와 어머니 소선호 왕모를 시해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호랑이 5마리는 호랑이 탈을 쓴 자객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옛 기록에는 사실적으로 적지 않고 문학적으로 비유적 표현을 써서 적는 경우가 허다하다. 12한성 천도. 서기전 6년 가을에 한산 밑에 성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겼다. 한산 아래 성책을 세우고 위례성으로 백성들을 옮겼다고 해석하기도 하나 한산 아래 성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을 옮겼다라고 함이 타당하다. 위례성은 백제 건국 초기 수도이며 다음 해인 서기전 5년에 천도한 수도는 한성이다. 한성은 위례성이 아닌 풍남토성이 확실하며 소위 한성백제 시기에 위례성, 한성, 한산에 3수도가 있어 삼경제도가 된다. 서기전 5년에 수도를 한성으로 옮겼다. 한성은 한산 지금의 남한산성의 아래에 있는 수도이다. 제2의 수도인 한성은 위례성이 아닌 풍납토성이 될 것이다. 서기 371년에 한산으로 천도하기까지 376년간의 수도가 된다. 이후 한산에서 100년을 지나고 서기 475년에 공주웅진으로 천도하였고 이곳에서 63년을 지내고 서기 538년에 부여사비로 천도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한 소위 한성백제는 서기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약 493년간이 된다. 첫 수도 위지성, 위례성은 몽촌토성이 될 것이다. 위지, 위례라는 말은 윗, 웃이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되고 인천에서 한강을 거슬러 위에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며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몽촌토성이 제격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례성이 몽촌토성, 한성이 풍납토성, 한산이 남한산성인지 사실 여부는 여전히 연구과제이다. 13국모 제사. 서기전 2년에 국모의 사당을 세우고 국모에게 제사를 지냈다. 여기서 국모가 왕모인 소선호라면 서기전 19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소선호를 온조왕이 제사를 모신 것이 된다. 아마 이때 비류백제가 온조십제에 귀복한 것으로 된다. 14 이후 연대기. 서기전 2년에 낙랑군이 위례성에 불을 질렀다. 서기전 1년에 말갈이 침입하였다. 이때 백제는 말갈 추장 소모를 사로잡았다. 서기 4년에 백제가 말갈로 쳐들어가 많은 말갈군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왔다. 서기 6년 웅천에 목책을 설치하였다가 마한왕이 책망하니 허물었다. 서기 7년에 왕궁에 우물이 넘치고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소를 낳았다.
서기 8년 겨울에 온조왕은 사냥을 간다고 소문을 낸 뒤 마한을 습격하였다. 15마한 병합. 서기 9년에 마한의 원산성과 금연성을 항복시키고 마한을 멸망시켰다. 여기 마한은 진왕이던 기시 마한왕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 외 마한 54국에 속하는 소국들은 근초 고왕 때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기준왕은 서기전 194년에 익산에서 마한왕이 되었다가 1년 만에 붕하고 직산에서 중마한을 세운 기탁이 제2대 마한왕이 되어 그 후손이 백제에게 망할 때까지 대를 잇게 된다. 16 이후 연대기. 서기 9년에 왕자 다루를 태자로 봉하였다. 서기 13년에 민가를 남부와 북부의 입으로 나누었다. 서기 15년에 민가를 다시 동과 서로 나누어 더 설치하였다. 서기 22년에 말갈이 침입하였다. 서기 23년에 우보 오름이 졸하였다. 서기 25년에 남옥저가 귀순하였다. 여기서 남옥저는 백두산의 남쪽으로 동해안에 걸친 나라가 될 것이다. 동옥저는 이 남옥저의 동북에 위치하여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 유역에 있는 것이 되고, 북옥저는 백두산의 북쪽에 위치하며 서옥저는 백두산의 서쪽으로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것이 된다. 동옥저의 동쪽으로 동해안에 걸친 나라가 원래 예가 되는데 한반도의 남쪽으로 이동한 일조기 후대의 동해로 불리는 것이다. 서기전 69년경 이후에 북부여 제실려인 파소가 동옥저를 거쳐 진안의 나을촌으로 배를 타고 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파소가 제녀, 황녀, 왕녀로 기록되지 않고 제실려라고 적히는 것은 당시 북부여 천왕은 파소의 아버지 고무서가 아닌 조부 고두막 천왕 시대이기 때문이다.